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. 어, 본 방송은 5월 17일 기준 한국경제TV 방송 대박천국 일부 수수께끼 종목이라든지 또는 특집 방송 공략주에 대한 에이스 VOD가 되겠습니다. AS는 이제 역순으로 진행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, 관련돼서는 마지막 방송이 이번 주 이제 화요일 기준이죠? 예, 화요일 기준 방송 일정 부분이었는데, 14일 기준 특집 방송 이제 공략주에 대한 AS, 기존 공략주와 중복되지 않는 종목 기준으로 먼저 해드리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역순으로 가장 또 근접 주간 수수께끼 종목 위주로 AS를 이제 해드립니다.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이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보이실 텐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특집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AI주 5개를 이제 5월 기대주도주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4개 종목은 어차피 지금 제가 종목을 막 많이 늘리거나 이렇게 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, 기존에 우리가 2월, 3월, 4월에 이렇게 매매하면서 수익도 잘 냈던 애들, 근데 또 내려왔던 애들, 이런 AI 관련주들을 다시 공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한 20, 30% 수익 냈고, 모아데이터도 한 40% 수익 냈고, 저스템도 43% 이상 수익을 냈고,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7% 넘는 수익을 냈잖아요, 우리가. 예.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차피 수익을 잘 먹었는데 저점으로 다시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, 또 공략하면 또 올라가거든요. 예. AI 쪽은 어차피 이번 연도에 핵심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.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이제 제시가 됐는데,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경제방송에서 AI 반도체주를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몇 주간 이상 강조를 해드렸죠. 지금 4월 중반부까지는 방산주 쪽 강조를 해드리다가 4월 후반부부터는 이제 AI 관련주 선점 매매를 강조하면서 아마 그때 업종의 관심주로는 다뤘을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수수께끼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좀 우량주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제시를 드리지는 않았었는데, 이번에 그래서 중요 종목이니까 이제 또 어, 주도주 관점 기준으로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제 추천이 들어갔던 거죠. 얘가 이제 중복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부터 이제 ES를 하면 되는 건데, 어제 양봉급 등 공략 가능한 타점이 이제 바로 전거래일부터였는데, 공략하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 중이죠. 예, 시가 기준 대응으로는 이제 11% 정도 수익 중,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진행했었던 체험 포트 기준으로는 이제 24% 수익 중,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기본적으로는 어제 전략이 뭐였어요?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.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. 예, 이제 없거든요. 매물권이 없거든.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 오늘 같은 극조정장에 살짝 눌러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또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그런 이제 갱신되는 신고가를 며칠 정도 보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는 전략 정도예요. 예.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보성 파워텍. 예. 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시도가 한번 나왔죠? 예, 급등 시도가 한번 나와주면서, 어, 주가 흐름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. 예. 좀 이제 장당봉 상한가가 나오면 좋은데, 재료 자체가 이제 그 반사이익 재료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? 예, 본 원자력 재료가 나온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반사이익 관련 재료 흐름 부분들이 나왔어요.
예. 그래서 뭐 미 정부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부분들을 뭐 하기로 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기사화되면서 관련돼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가 또 수혜성이 이제 점쳐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갈 재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급등이 나온 거예요. 한 10% 정도 수준 에 준하는 급등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수익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. 예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뭐 본재료가 나온 건 아니니까 원자력 관련 수주 재료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요. 예. 그러니까 계속 홀딩 유지를 해 가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확정 수익 다 됐죠? 예, 제가 전일드린 매매법을 잘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적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. 예, 오전에 분명히 급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급등 시도가 나오면은 지켜보다가 매매가 가능하고 급등 시도가 안 나오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은 반드시 절반 차익을 얘기해 드렸죠. 절반 이상 차익하라고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제 종가, 상한가 이탈 시에는 전량 차익. 예. 두 번에 나눠서 매도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최소 이 종목은 한 44% 가까운 수익을 절반 확정 지으셨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소 36% 수익을 확정 지으셨어야 돼요. 예. 요거를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제 AS 전략대로 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고, 아닌 분들은 그냥 뭐 무작정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, 매매는. 예.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들. 동일한 매매법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전 급등 시도 이후에 그 부분이 끊기는 자리, 최소한 어제 상한가 이탈 기점에서는 전량 차익을 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최대는 39%지만 최소는 32% 정도는 확정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매매법 기준으로 이제 완전 매도가 이제 됐다라는 거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페코처럼 이제 더 이상 공식 에이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. 수익을 최대치로 챙겨서 먹어냈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전에 그 저셈 수익 챙겼을 때하고 이제 비슷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빠르게 갈게요. 자, 농심. 오늘 개파락이 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가 구간대를 이제 부딪혔다 맞다 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삼양식품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농심의 위치가 뭐 약해진 거 아니냐 뭐 막 이런 느낌? 예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이 투자자들한테 들었던 거죠. 상관없어요. 일단 홀딩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되 어차피 매수가 구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시 반등전환 부분들이 빠르게 안 나온다면 익절해버려도 되니까 예, 그렇게 대응하고 지금 일단 홀딩. 다음 SOP 숲. 자,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죠. 뭐 추가 체킹할 거 없어요. 홀딩 유지하면서 13만원 이상권 가는 거 보면 되겠고요. 자, 스페코 가볍게 15%에서 20%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. 초반에 좀 시간을 끌어가지고 다음 저셈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시장 조정에 따른 음봉 눌림 나왔지만 상관없어요. 우리가 2월 달에 43% 이상 수익 냈던 종목이잖아요. 다시 장대 항복 나오는 타임 노리면 되겠고요. 다음 MD스테크 역시 2월 달에 우리가 20에서 30% 정도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. 바닥권 선취 후 변동성 오늘 안정적이에요. 시장 조정이었는데도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좀 눌렀죠? 자, 4월 급등 고점인 27,000원대까지는 어차피 반등이 나오니까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데이터 솔루션. 자, 우리가 4월 달에 47% 수익 확정 짓고 지금 절반 이상 홀딩 중인 거예요.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분들도 지금 이제 홀딩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.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. 다음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55,000원 이탈 전 홀딩 원칙이죠. 이탈하면 전량 차익이에요. 나머지 이미 15%에서 20%는 먹었고 절반 가지고 있는데 55,000원 이탈 전에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다라는 거고. 자,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딩 유지하시면 돼요.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자, 솔봉 같은 경우에 조금 밀렸는데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조금 눌렀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.